강릉을 장시호게 저는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강릉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 장시호가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강릉은 네가 먹어 이렇게 된다고 그죠? 네. 빙상장 빙상장을 존치해가지고 1년에 이제 거의 100억대 달하는 유지비를 쓰면서 이제 하고 아까 말씀 연고 구단을 만드는 거죠. 빙상 구단을 빙상단을 만들어서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운영하고 수익금 다 가져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키장. 그래서 K토토는 빙상단을 만들어주고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라는 회사에서 하키단을 만들어요. 또 하나가 스포노믹스 사업이라고 해서 60억을 들여가고 강릉을 스포츠 도시를 만들겠다. 스포츠로 경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노믹스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재재단도 이쪽으로 몰고 그래가지고 강릉으로 몰아주는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이쪽 예산은 이정인이 몰아줬어요? 이정인 전 대표가? 예, 제가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쪽지 예산을 최순실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해서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나를 해서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했어요. 저희 힘들었습니다. 10명이 항의 전화하고 하나하나 뜯고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1등만 연락이 안 왔는데 1등이 이정현 의원이에요. 보통은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네. 예결위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4년 임기 동안 200명이 돌잖아요. 네. 못하는 의원들이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요. 근데 이정현은 2015, 16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현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보통 쪽지 예산은 자기 지역구에 도로 놓자 하자. 근데 이정현은 지역구가 아닌 강릉을 챙겼다는 강릉 평창 이런 곳에 예산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기 거를 챙기고 자기 걸 놓지 않는 애들이 헌재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단은 이제 아까 말씀 K토토 빙상단을 이제 설립하는 건데 덩달아 재벌들까지 이익을 볼 정도의 덩달아 아까 얘기한 아예 사용료 받지 않고 수리해줘야 되고 돈도 받지 않고 나라에 수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전에 프로야구단 이런 곳에서 경기장을 임대할 때 사용권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때 여론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혜라고. 근데 그거를 거침없이 20년, 25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에서 50년으로 늘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50년? 네. 그래서 만약에 요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 작년 연말에 50년으로 늘었겠죠. 이번에 개각되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개각되면? 그리고 그거를 갱신할 수 있게 해줬어요. 100년이 되는 거죠. 대를 이어 아마. 자기 때는 이미 충분히 돈이 많으니까 내 자식 때까지 다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누슬리랑 왜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누슬리랑 안 된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 만드는 거만 안 된 거거든요. 누슬리는 아직 계약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누슬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5% 먹게 돼 있죠. 네. 누슬리가 사업을 하면. 근데 이제 법인은 아예 50% 갖겠다고 하니까 누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WK 같은 경우에는 WK 현지 법인 독일엔 법인으로 해서 돈을 이제 가져가는. WK는 두 개가 있어요. 한국 WK가 있고 여기는 바지 사장을 내세웠고. 독일 WK가 있어요. 독일 WK는 자기가 사장이에요.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지분을 둘이 합쳐서 100% 가지고 있는 자기들 회사인데 요 WK에서 돈이 나와서 WK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회사끼리 가는 거죠.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이 WK로 빠져서 WK에서 독일 WK로 가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독일에서는. 이게 아마 외국인 투자진흥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SK만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재벌이 돈 주죠. 국가의 재산 나오죠. 받아가는 것도 없죠. 땅은 50년이죠. 토토에서 계속 나오죠, 예산은. 그러면 그 돈이 여기 K스포츠 재단에 모이면 거기서 WK를 쪽쪽쪽 빨아먹어서 독일로 빼내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연설문으로 계속 그 거리를 만들어준 거고. 박근혜는 이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자기는 모르고 평범한 가정주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었어요. 4년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관료들이 뭘 시키면 하잖아요. 시킨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저런 일 말고는.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00조인데 신규 예산이 액수 기준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 그냥 짐작을 해보시면. 한 10%는 될 것 같죠? 1.7%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0.2였고요. 재작년은 1.1이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새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나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정부가. 전 그게 비극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큰 죄악이고 비극인 거죠. 요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창조혁신센터 곳곳에 지었잖아요. 창조혁신센터 17군데가 있는데 그곳의 홈페이지 모드를 저 WK가 발주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촘촘히 나라 돈을 어떻게 해먹나 그 연구만 하고 있었어. 사전에 준비도 돼 있었고 준비된 권력이었던 정말 거죠. 준비된 권력. 뭐 이것도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 차은택이 원래 차은택. 고영태가 밀려난 다음에 차은택이 등장했잖아요. 네. 차은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예산을 딸 수 있는지를. 그래서 딱 부름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외삼촌을 저 교문수석으로 하고 네. 그리고 그 스승을 문체부 장관으로 앉히고 네. 그리고 절친 30년 절친을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삼각편대를 만들었어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리고 저 문체부에서 저 예산을 짜고 그리고 그거를 세탁하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보냅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 예산을 막 뒤지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체부가 예산을 한 7천억 정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줬으면 뭐 어떤 사업하라고 위탁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름을 다 바꾸고 섞어버려가지고 이 돈의 출처를 제가 막 찾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저희는 그때 막 짜증이 나죠. 왜냐면 이 변태들인데 일이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찾아냈어요. 어느 업체로 갔는지도 찾아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었던 거죠. 여기 짰어요. 짜서 콘텐츠 진흥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사이죠. 예. 여기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융복합이라고 붙어있는 예산과 문화올림픽이라고 붙어있는 예산과 해외 홍보라고 붙어있는 예산, 요 예산이 요 사이드에서 나와서 다 미르재단으로 흡수되도록 네, 그렇죠. 쭉 갔더니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 이거 이제 그 홍보회사. 홍보회사인데 최순실이 실소유한 회사. 이게 WK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스포츠 재단은 WK가, 미르 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옆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회사예요. 최순실이 실제 소유한. 왜냐하면 이 재단에는 최순실 이름이 직접 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재단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이런 회사를 하나 내세워서 그 뒤에서 이 회사를 직접 컨트롤하는 이런 식으로 숨어 있었어요. 예. 사무총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른다. 와서 최순실이 적어준 대로 다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죠. 문화올림픽, 융복합, 해외홍보. 이쪽에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문화올림픽, 융복합, 해외 홍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돈이 일단 나가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제가 밑빠진 독상 이런 걸 했는데 예전에 제보가 왔는데 해외 대사관에 그 미술 작품을 거는 이제 그 예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안 사거나 엉터리라고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가 있나요?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증빙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해외문화홍보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렇게 쉽게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 뭐 ODA 자금, 해외 못 사는 나라에 원조 해주라고 하는 사업에 얘네들이 미래를 앞세워서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현재 이것만 해도 유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K 스포츠 클럽에 뭐 돈을 줘라 뭐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건 유죄인데 최종적으로 돈이 그들의 주머니 계좌에 들어간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완벽한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이제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간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계좌 추적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특검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면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이 지금 적용받는 혐의들이 다 유죄로 나와도 2, 3년도 안 돼요. 특히 16년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 16년 거래된 거는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검에 거의 자주 이제 거의 주마다 이제 자문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심정은 가는데 증언들은 나오니까 그걸 다 뺏어야 돼. 그래야지 아니면 얘네들은 다시 살아나. 지금 특검에 뭐 탄핵 이런 거 다 걸려있는데도 막 하는 거 보세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근데 이게 지나갔다? 아유, 소장님 끝장나는 거예요. 아니 이 책 낼 때도 세 군데 출판사 거부를 했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세상이 다시 뒤바뀌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는 이들의 재산을 꼭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몇십 년 걸쳐서 숨겨왔지만 마침내 벌을 받아서 재산을 다 털털 털렸다. 자기들이 직접 경제활동에서 번 거 빼고는 그래야 무슨 경험이 되는 거지 뭐 3년 살고 나와서 뚝딱뚝하고 잘 살았대. 조단위로 재산은 살아있어. 뭐야 이게 꼬라지가. 특검 연장돼야 되는데 씨발 큰일 났네. 그 제가 만난 어떤 큰일 났네. 특검 고위 간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노와 이 역사적인 의무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이제 그런 말을. 이게 알면 알수록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예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그냥 특검을 싹 가져가서 싸그리 찾아내거든요.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 특검 자문하신다는데 이 그림을 특검도 비슷하게 그리고 있나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특검은 너무 건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미국의 납사자 소송법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그 링컨법이라고도 하는데 링컨 때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하거나 가져간 이제 불법으로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3배 이상을 환수하고 그걸 고발한 사람한테는 환수액의 3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죠. 예, 공소시효 없고 남북전쟁 때 만든 법이거든요.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 정치인의 무관심과 관료의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 법 만들면 돈을 좀 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을 위한 법이야. 내가 다 찾아낼 테다. 상금은 내 거야. 그러면서.